차승원. 대한민국의 패션 모델 출신 배우. 19살 때 친구 오디션 따라갔다 캐스팅이 되었다. KPLUS에 따르면 교복 입은 차승원 뒤로 아우라가 보였다고 한다. 약 1년간은 고생하다 95년도에 모델로서의 최전성기를 이르게 되며 톱모델로 활동하게 된다. 차승원은 그때 당시에는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었고 라이벌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만 하더라도 남자 모델에 대한 시선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 모델 차승원일 정도로 남자 모델하면 생각나는 하나의 아이콘 같은 느낌이었기 때문이다. 많은 모델 출신의 배우들이 차승원을 롤모델로 언급하기도 하였다. 80년대 말 패션 모델로 데뷔하여 현재는 배우로서 카리스마 있는 연기, 진지하고 신박한 전극 연기부터 무서운 악역, 능청스럽게 망가지는 개그 캐릭터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지닌 면 안 되는 배우다. 최초로 모델에서 배우로 전향한 케이스며 모델 출신 남자 배우들 중 가장 성공한 케이스 중 하나였다. 타족이지만 2002 모델 데뷔 날이 공교롭게도 차승원의 모델 은퇴식 하는 날이었다고 SBS의 한 토크쇼에서 나왔을 때 말한 적이 있다. 사실 지금이야 배정남 같은 잘 나가는 모델도 있고 김우빈이나 이종석처럼 모델 출신 배우들도 많지만 당신은 남자가 모델을 한다고 하면 완전 정신병자 내지 게이 취급받을 정도로 인식이 안 좋은 시절이었기에 모델계 입성 당시 단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차승원은 담임한테서 빠따까지 맞는 등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한다. 심지어 키가 안 닿으니 점프해서 뺨을 날렸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요즘 단대 부고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선생은 그때 차승원 때문에 골치 아팠지만 그래도 그때 일에 대해서는 차승원에게 미안해한다고 한다. 모델 생활 이후 텔레비전 드라마나 영화 등에 출연하기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다. 그가 연기 생활을 시작한 것은 90년대 말부터였다. 1997년 영화 홀리데이 인 서울의 단역에 출연해 세기말적 암울한 분위기를 보여줬다. 1998년도 임창정 주연의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에서는 모델 출신답게 범접할 수 없는 분위기를 자랑했다. 또한 쇼 프로그램에도 빈번히 출연해 잘생기고 분위기 있는 외모와 어울리지 않게 재미있는 입담을 선보여 대중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되었고 캐스팅이 영화 쪽보단 덜 까다로운 시트콤이나 드라마의 주조연을 맡으면서 서서히 얼굴을 알리게 된다. 다만 이듬해까지는 영화계에서 별다른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그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계기는 연기가 아닌 다른 분야였으니 그게 바로 토크쇼였다. 1998년 이승연의 세이세이세이에 보조 MC로 기용되기 시작하면서 김예수의 플러스 6까지 계속해서 연속해서 대박이 터졌던 것. 여기서 차승원은 특유의 입담으로 대중들의 뇌리에 본인의 이름, 석자를 확실히 각인시켰다. 토크쇼의 맹활약 덕분에 연기자로서도 지위가 상승, 98년 후반기부터 99년까지 각종 TV 드라마, 시트콤 등지에서 주연으로 기용되기 시작했다. 영화 쪽에서도 99년 이성재, 김희선 주연의 판타지멜로 자규모에서 처음으로 비중 있는 조연을 맡게 되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대중의 인식은 그냥 얼굴만 잘생긴 예능인 TV 배우 정도에 불과. 인기를 얻었지만 필모그래피 자체도 얼굴만 강조하는 뻔한 TV 멜로드라마였을 뿐이었다. TV 쪽보다 까다로운 영화계에서도 이런 인식은 마찬가지였던 상황. 이 당시 차승원에 대해 발연기 운운하는 얘기도 있었으나 엄밀히 말해 그냥 99년 후반기 이전에 차승원은 연기력 자체를 보여줄 무대가 없었다고 봐야 한다. 뭐 여기까지라면 그냥 잘생기고 예능감 있는 TV 연기자 내지 방송인 정도로 커리어가 흘러갔을 터인데 1999년 연말 개봉한 송능한 감독의 세기말에서 평가가 크게 달라지기 시작했다. 간단히 말해 이 영화에서 차승원이 자신에게 얼굴만 있는 게 아니라 연기력 또한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했던 것. 당시 전문적인 평자들이 이 영화를 논하면서 이구동성으로 언급한 부분이 차승원에게 저런 연기력이 있었는 줄 몰랐다는 얘기다. 덕분에 영화계에서 차승원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한 미남 배우가 아니라 흥행력과 연기력을 갖춘 특급 유망주로 인정받게 된 것. 이렇게 되어 이듬해인 2000년 작품인 신혼여행에서 처음으로 주연을 맡게 되었고 같은 해 연말 개봉한 당대 최고의 블록버스터 리베라 메에서도 당시에 최고 톱스타였던 최민수, 유지태와 동급으로 지위가 격상했다. 특히 리베라 메의 경우 대중들에게 배우로서 차승원을 처음 각인시킨 첫 작품이다. 세기말은 흥행에서 폭망했던 터라 대중들에게 차승원의 연기가 제대로 알려지지 못했다. 어쨌든 이런 차승원의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다. 모델 출신으로 연기자나 얼굴로 주목받은 배우들은 부지기수지만 차승원처럼 데뷔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연기력까지 인정받은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후로는 충무로 특급 흥행카드가 되었다. 2003년 보디가드로 외도한 것을 제외하면 2000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근 10년 동안 이런저런 흥행작들의 타이틀로 출연하였다. 특히 2001년부터 2004년까지가 차승원의 제1의 전성기라고 부를 수 있는 시기로 강우석 감독이 운영하는 시네마 서비스에서 제작한 신라의 달밤, 라이터를 켜라, 광복절 특사, 선생, 김봉두, 귀신이 산다 등의 코미디 영화가 연속 대박 행진을 기록하자 믿고 보는 배우라는 수식어를 얻게 된다. 또한 잘생긴 얼굴에 어울리지 않는 약간 어딘가 어쩌면 매우 부족할지도 모르는 캐릭터에서 코미디 연기를 하자 잘생긴 바보 형, 오빠라는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 특히 선생 김봉두에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승원의 코믹 연기를 보여줬다. 웃음뿐만 아니라 감동,
교훈까지 줄 수 있는 코믹 연기를 보여준 것. 게다가 차승원뿐만 아니라 아역들의 연기도 훌륭해서 많은 호평을 받았다. 차승원의 코믹 연기가 성공하게 된 이유는 다른 배우들과 차별화되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차승원 본인의 코미디 연기가 원체 뛰어난 점도 있다. 예를 들어 귀신이 산다에서 정말 서럽게 우는데 뭔가 웃기게 만드는 이율배반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연기가 일품이었다 말할 수 있다. 영화 이장과 군수에서는 전설의 케미이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유해진과 함께 작품을 찍었다. 그 당시보단 지금이 더 회자되고 있는 인기 있는 작품이다. 당시에 인터뷰에서 한 말이 꽤 화제가 되었는데, 처음에 연기를 하려고 했을 때는 차승원 하면 연기 잘하는 대배우라는 평을 듣고 싶었으나 지금은 차승원 나오는 영화는 돈 내고 봐도 아깝지 않다는 소리만 들으면 좋겠다 고 말했다. 이후 2005년 혈의 누에 출연하며 코미디 연기 편향에서 벗어나 필모그래피가 다양해지고 혈의 누는 연기력과 작품성으로 인정받고 흥행도 어느 정도 성공했다. 다만 문제가 없진 않아 있었는데, 이 당시 필모그래피가 코미디로 점철되어 있었던 것. 데뷔 초창기 필모는 코미디가 아닌 전극 연기였고 2004년 이후로 코미디 편향에서 벗어나 다양한 연기를 시도했지만 이 당시 커리어 탓에 코미디 전문 배우와는 선입견을 벗어나는 데에는 제법 시간이 걸렸다. 아무래도 신라의 달밤 감독이었던 김상진이 당시의 전성기였고 작품 내외적으로 차승원과의 가장 호흡이 좋았기 때문에 필모그래피가 자연스럽게 코미디 영화로 흘러갔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마땅한 흥행작이나 대표작이 별로 없다는 게 다소 아쉬운 편이다. 폭망까지는 절대 아니고 아직도 충분히 많은 수요가 있는 배우이며 현재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배우지만 본인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영화 커리어에 다소 위기감을 느꼈는지 2009년부터 꾸준히 TV 드라마 작품을 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 대표작으로는 시티홀이 있다. 비록 김은숙 작가의 다른 작품들에 비하면 낮은 시청률을 기록했지만 어쨌든 최고 시청률 18.7%를 달성하며 높은 시청률을 기록해 수목극 1위를 하였다. 여기서 보여준 차승원의 애달프고 서럽고 어딘가 안아두고 싶게 우는 연기는 기가 막혔다. 2010년대 초반 대표작으로는 아테나 전쟁의 여신이 있다. 정우성, 이지아, 수혜 등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캐스팅을 통해 1화 만에 시청률 22.8%를 기록하는 등 엄청난 화제성을 일으켰다. 하지만 회차가 진행되면 될수록 부정적인 반응이 커지게 되고 결국 마지막 회차에서는 13.3%를 달성했다. 또 다른 2010년대 초반 대표작은 차승원의 제2의 전성기라 부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며 최고 시청률 21%를 달성했다. 차승원의 드라마 중 가장 큰 히트를 쳤으며 이 드라마에서 보여준 톱스타 독고진 연기는 각종 예능 프로에서 패러디될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고 차승원은 이 드라마를 통해 역대급 화제성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급보 옥띵동, 충전 등 명대사도 생겨났으며 이때 당시에 차승원의 헤어스타일이 유행했다. 2010년대 중반 대표작으로는 너희들은 포위됐다가 있다. 최고의 사랑 이후 다시 이승기와 만난 작품이다. 최고 시청률 14.2%를 기록하며 높은 시청률을 달성했다. 2017년 드라마 화육이 출연 이후로는 영화에서만 4편을 작업했으나 2011년 김수현과 공동주연을 맡은 드라마 어느 날에서 신중한 역으로 오랜만에 드라마 복귀를 알렸으며 좋은 연기를 선보였다. 2022년 노희경 작가의 신작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기러기 아빠이자 말 못할 사정을 가지고 고향 제주로 돌아온 한수 역으로 캐스팅되었고 초반 드라마의 스타트를 끊었다. 극중 은희 역의 이정은과 좋은 호흡을 보여주었고 쓸쓸하고 떳떳하지 못한 한수의 내면을 잘 표현하면서 호평을 받았다. 친구이자 자신을 첫사랑으로 기억하고 있는 은희 앞에서 괴로움과 미안함을 표현하는 표정 연기는 그야말로 일품이었다. 드라마에서는 아테나 전쟁의 여신 같은 평작범각도 있고 화정 같은 망각도 있긴 하다. 드라마 쪽으로는 약간 부침이 있긴 해도 호성적을 어느 정도 거뒀다. 반면 영화 쪽으로는 2000년대 후반부터 본인이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들 중에 평가나 흥행 어느 한쪽이라도 좋은 성적을 거둔 작품이 없다시피 하다. 사실 눈빛, 억양, 표정, 액션, 애드립, 사소한 행동 등등 하나하나 아주 완벽한 연기력을 골고루 갖춘 차승원이 코믹 연기 하나로 대박을 터뜨리자 오로지 흥행에 눈이 먼 제작자들이 계속 코미디로 차승원의 재능을 낭비해서 그렇다. 차승원은 장르 관계없이 연기력이 매우 출중한데 흥행 파워가 꺾여 매우 아쉬울 따름이다. 예를 들어 2006년 북경의 남쪽은 30만 명도 동원하지 못하며 차승원의 네임밸류에 큰 타격을 입힌 망작이 되었고 이후 장진 감독과 여러 편을 함께하면서 2005년에 박수칠 때 떠나라는 어느 정도 성공했다. 하지만 아들과 하이힐은 실패. 하이힐 같은 경우 개봉 당시 아직은 트랜스젠더에 대한 정체성을 다룬 소재들이 조금은 거부감이 들 뿐더러 젠더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그닥 좋지 않을 때 개봉했기에 흥행에 득이 되지는 못했으나 지금 개봉하면 호응이 좋다는 평과 차승원의 액션 연기와 눈빛 연기가 소름 돋는다는 평이 있다. 2016년에는 강우석 감독과 재회하여 고산자, 대동여지도로 컴백했지만 비평과 흥행 모두에서 실패했다. 다만 2000년대 후반부터 눈에는 눈이에는 이 포화 속으로 독전 등 빌런으로 나오는 영화들은 흥행했던 편이었다. 이중 독전에서 차승원 특유의 목소리로 인한 연기 때문에
차승원 성대모사가 화제를 일으켰다. 예능 쪽에선 데뷔 이후 꾸준히 활약해왔다. 다만 1998년 이후로는 자신의 출연작을 홍보하기 위한 일회성 게스트 출연만 고수했다. 물론 처음으로 주목받은 것이 예능 쪽이었을 정도로 예능감이 특급인 사람인 까닭에 차승원의 예능 출연은 늘 반응이 좋았다. 그러던 중 2015년 1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삼시세끼 어촌편에서 유해진, 손호준과 함께 출연. 무려 16년 만에 예능 타이틀로를 맡았다. 첫 방송 시청률 9.7%로 시작해 회차별 최고 평균 14.2%를 달성하며 큰 화제를 일으켰다. 요리의 정통한 아줌마 캐릭터까지 보여주면서 차준마라는 새로운 별명을 얻음과 동시에 유해진과 부부 같은 케미를 보여주며 새로운 매력을 보여줬다. 높은 인기 탓에 2016년 어촌편 시즌2까지 만들어졌다. 2019년에는 삼시세끼 시리즈의 후속작인 스페인, 하수기, 시청률 10%를 돌파하는 대박을 기록하는 등 커리어가 다시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삼시세끼와 스페인 하숙에서 보여준 차승원의 요리 실력은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무슨 특별한 레시피 없이도 뚝딱 만드는 수준이다. 예를 들어 아궁이를 이용해 빵을 만든다든지 나영석 필의 갑작스러운 제안에도 불구하고 어묵과 핫바 심지어 케첩도 손쉽게 만든다든지 등 삼시세끼에서 보여준 차승원의 요리 실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이었다. 재료만 있으면 어떻게든 요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차준마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다. 차승원의 요리 스타일, 전형적인 주부 스타일이다. 밑반찬을 많이 만들고 메인 요리를 먹을 만큼만 해서 식탁에 올리는 스타일인데 만제도에서는 차승원이 너무 능숙하게 잘하니까 재료를 덜 뒀다. 하지만 후속편인 스페인 하숙에서는 제한을 두지 않아 밑반찬을 많이 만들어서 제작진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게까지 먹이는 모습에 역시 차승원이 차승원했다라는 평을 받았다. 젊은 시절보다 중년 시절이 더 고급스러운 배우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은 젊은 시절 차승원보다 중년 시절 차승원이 더 분위기가 있으며 고급져 보이고 섹시하고 중후한 매력을 뽐낸다 말한다. 세기말적 분위기를 지님과 동시에 이국적인 외모를 지녔다. 어느 순간 수염을 기르기 시작하더니 차승원의 매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담으로 유재석이 생각하기에 형들 중 1순위로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일본 배우 아베 히로시와 닮은 꼴로 유명하다. 둘 다 모델 출신 배우라는 점과 코미디와 악역을 오가는 연기를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모델 출신 배우답게 188cm라는 큰 키를 자랑한다. 차승원은 어느 한 인터뷰에서 기분 좋으면 조금 더 클 수 있다고 대답하기도 했다. 수염이 가장 어울리는 남자 배우라고 하면 바로 차승원이 생각날 정도로 차승원에 있어서 수염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또 수염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갭이 매우 크다. 수염이 없는 모습도 굉장히 멋있는 건덤. 차승원의 수염은 고티 형태로 구레나룻까지 길게 나는 스타일이나 차승원이 소자로 다듬는 것이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면도가 필요한 작품 외에는 항상 소자 수염을 유지하는 편이었으나 2010년대 후반부터는 나이가 나이인지라 수염이 하얗게 자라서 인지 중요 작품 외에는 항상 면도를 하는 모습을 보인다. 2020년대에 수염을 길렀을 때는 배역이 수염이 필요한 드라마 어느 날과 영화 독전두식인데 이 시기에도 예전과 같은 소자 수염으로는 안 다듬고 그냥 있는 그대로 고티 형태로 기르는데 확실히 하얀 수염을 볼 수 있다. 차승원의 아내는 차승원이 지금처럼 유명해지기 전에 하이텔과 나우누리에서 모델 남편과 살아가는 이야기를 노아엄마라는 필명으로 꽤 꾸준히 올려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는데 아직도 웹을 잘 뒤져보면 그때의 글들을 일부나마 찾을 수 있다. 아예 나우누리에는 노아엄마의 이야기방이라는 이름으로 전용 공간까지 가지고 있었을 정도. 지금 보면 지금의 차승원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도 보이곤 해서 재밌다. 아내가 4살 연상인데 그동안 방송 등지에서 언급된 바에 따르면 차승원이 고등학생 때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다고 알려졌었다. 아내는 대학생이었고 차승원은 고등학생으로 차승원은 당시 나이를 숨기고 그녀와 교제했으며 이 과정에서 아이가 생겨 1989년에 결혼했다고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고 결혼 자체도 1992년에 했다. 자세한 것은 아래 서술, 여차하면 불행할 수도 있는 경우였지만 다행히도 결혼에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으며 부부 사이도 정말 좋다고 하며 젊어서 아이를 낳았다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후 차승원을 보고 저렇게 다 큰 아이들의 아버지였다고는 생각 못했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아들 노아와 딸 예니가 있다. 아들의 경우 방송 출연도 같이 한 적도 있고 차승원의 집 본개 때 어릴 적에 방송 출연을 잠깐 했던 적이 있었다. 2012년 10월 경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임단인 LG IM팀에 영입된 서포터 담당인 리브의 이름이 찬호아여서 차승원의 아들이 아니냐는 루머가 돌았다. 그리고 그 사실이 결국 확인되었다. 그 뒤 찬호아 친부의 고소로 인해 양아들 이름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차승원은 역대급 대인배 멘탈로 사람들을 경탄시키는 중이며 본인의 종교와 얽혀 성 차요셉이라는 별명도 있다. 자세한 건 아래 항목을 참고. 다만 정작 차승원의 세례명은 요한이다. 딸은 방송에 노출된 적이 없다가 정말 얼떨결에 방송에 노출되었다. MBC 기분 좋은 날 연예인 재테크 관련 촬영에서 부동산을 가치를 알아보는 부분을 방송하는 도중 차인표 신혜라 커플의 집 앞에서 지나가는 아이들을 붙잡고 이 집이 차인표 신혜라 집인 거 알아요? 하고 물어보자 안다고 대답했고 거기에 얼굴을 알고 있던 제작진이 얘 차승원 딸인데
하고 물어보자 맞다고 대답. 정말 얼떨결에 방송에 등장. 그리고 옆에 있던 남자아이는 저 박주미 씨 아들이에요 라 대답해서 같이 방송 최초로 공개된 것이다. 그러는 한편 상당히 악성적인 루머에 시달렸던 적도 있다. 2000년 무렵에 발생했던 애량과의 루머가 바로 그것. 당시 차승원이 애량과 해외 촬영 중 대놓고 같은 방에 묵었다는 등의 소문이 파다했다. 워낙 요란했던 탓인지 차승원이 강단이 있었던 것인지 당시로선 이례적으로 차승원 측이 여기에 정면 대응했긴 했는데 문제는 당시 시대 여건상 고소미를 먹인다던가 정식으로 기자간담회를 연다던가 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었으며 당시로서는 가까운 연예부 기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나 진실이 아님을 밝히는 게 최선이었다. 뭐 어쨌든 이런 루머가 반쯤 공개화되어버린 탓에 당시 스포츠 신문들이 아주 신이 나서 기사를 팔아대껴댔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소문이 있지만 아니란다 라는 기사를 쓰면서 어째 이런저런 소문을 자세히 언급하는 방식이었으며 아예 애량 루머가 진실이라는 입장하에 차승원을 탓하는 쓰여진 일부 몰지각한 기레기들까지 나오기까지 했다. 이 사건이 2010년대 이후로 벌어졌으면 아마 여러 사람이 콩밥을 먹었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 10월 찬호와의 친아버지가 차승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걸면서 차승원이 사실은 아내의 전 남편에게서 태어난 찬호와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이고 아내와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내가 고등학생 때 날라리라 아내와 교제하던 중에 속도 위반을 한 거였다는 거짓말로 자기 이미지를 깎아먹을 각오까지 하면서 가족을 지켰다는 내막이 드러났다. 차승원이 아내와 결혼할 당시 찬호와는 3살 정도였다고 한다. 즉 미성년자일 당시 만난 아내와 속도 위반으로 찬호와를 낳고 책임지기 위해 결혼했다는 이전까지 알려졌던 결혼에 얽힌 사연은 아내의 이혼 경력과 찬호와가 의붓 아들이라는 것을 감춰주려고 본인의 이미지 추락을 감수하고 꾸며낸 이야기였다. 차승원은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끝까지 가족을 지킬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아들인 찬호와가 구설수에 올랐을 때 아들이 진짜로 그런 사고를 쳤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차승원은 유명인이란 입장에 있는 아버지로서 사과했고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차승원을 대인배이자 생불로 칭송했다. 이후 10월 7일 찬호와의 친부는 명예훼손 소송을 취하했다. 여론이 모두 차승원을 응원하는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인지 아니면 당사자 간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불명. 참고로 유명인들 중에서 아내가 전 남편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양자로 삼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더해 아내와 아들을 보호하려고 자신의 명예 실추와 커리어 박살을 각오하면서까지 미성년자 때 사고를 쳐서 아들이 생겼고 후에 그 아들의 어머니와 결혼했다. 고 거짓말을 하는 사례는 정말 드문 편. 비슷한 사례로 들 수 있는 건 아내가 불임인데 자신이 불임이라고 거짓말을 한 미국 프로레슬링 선수인 케인과 아내의 불륜에도 불구하고 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양보한 만화가 야부키 켄타로 정도다. 특히 입양에 대해 조금 더 열린 시각을 가진 서양권이면 모를까 가족에 대한 인식이 아직도 보수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드문 케이스다. 사실 아들이 대형 사고를 쳐서 당시 많은 논란을 빚었지만 오히려 진심을 담은 사과와 그동안의 차승원의 노력이 드러나면서 이미지가 더 좋아지면서 또 다른 전성기를 누리게 된 셈이며 또한 아들에게도 자신이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같이 이야기한 듯하지만 아들이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아빠, 엄마가 더 힘들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고 한다. 2017년 별별 톡쇼에서 찬호와의 근황이 언급됐는데 아버지의 권위로 헬스 트레이너, 강사 자격증을 따 헬스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방황기를 겪긴 했지만 지금은 안정된 상태에서 잘 살고 있다고 하며 논란이 일어났을 당시 차승원이 자신을 친자식 이상으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찬호와 본인도 어느 정도 마음을 다잡게 된 듯하다. 젊을 때는 키가 너무 크다고 프로필 키를 줄였었다. 연예인으로서 처음으로 인지도가 올라가 주목받던 90년대 후반 이승연의 세이 고정 패널 시절에는 이승연에게 자신의 키가 186cm라고 말하고 이홍렬 쇼에 출연했을 때도 이홍렬에게 자신이 186cm라고 말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2000년대 중후반에 진짜 키를 공개했는데 야심만만에 출연해서 진행자 강호동과 대화하다가 갑자기 서로의 진짜 신상 정보를 남자답게 공개하자고 제안하면서 188.2cm에 85kg이라고 실제 키와 몸무게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패밀리라 떴다에 게스트로 출연한 적이 있는데 이때도 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요리를 한다. 게다가 갯벌에 가는 장면도 있어서 자연스럽게 삼시세끼가 떠오른다. 섹션TV 연예통신 리포터가 차승원의 아들 이름을 노마라고 잘못 얘기하자 차승원이 그건 전원일기 이계인 씨 아들이라고 맞받아쳐 리포터가 민망해하며 웃은 적이 있다. 2005년 SBS의 토크 프로그램 야심만만에 게스트로 출연하여 외국에서 나쁜 짓을 했을 때는 일본인인 척해야 한다라고 발언한 방송분이 일본에 전해지는 바람에 물 건너에서는 이래저래 까이는 인물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차승원은 아사히 맥주 광고 모델이 되었고 일본에서 팬미팅도 여러 차례 진행할 정도로 일본 팬층도 꽤 탄탄하다. 코믹한 이미지에 약간 허랑스럽지만 출연한 예능에서는 성심성의껏 촬영에 임하여 예능인과 네티즌들의 평가가 좋은 편이다. 무모한 도전의 레전드로 평가받는 연탄 나르기 대결이 대표적 사례며 그 덕에 영화배우로서
차승원의 헬스클럽이라는 단독 예능 프로를 맡기도 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간고등어 코치 최성두 씨가 스타덤에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때 개봉한 북경의 남쪽은 흥행에 참패한다. 무모한 도전의 인연으로 무한도전 특한 알바에 한 번 더 출연했다. 촬영 전날 공리와 파티하고 귀국하자마자 유재석에 의해 강제 캐스팅되었다. 촬영에서 동갑내기 절친인 박명수와 함께 63빌딩 창닫기 알바를 하는 듯 했으나 특유의 연기력으로 박명수를 속여 탈출했지만 그러나 유재석과 함께 탄광 알바를 하며 변함없이 생고생했다. 어쨌든 특한 알바 역시 성공적인 결과를 낳으며 역시 무도 팬들에게 믿고 보는 차승원을 다시 한번 입증시켰다. 승승장구에서 밝히기를 천장에 닿을 만큼 키가 커서 드라마 촬영 때 어쩔 수 없이 집안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앉아야 했다. 꼬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억양이 독특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말꼬리를 슬쩍 내려 끄는 듯한 느낌이다. 아테나 전쟁의 여신 촬영 당시 같이 출연한 추성훈과의 격투신에서 똑같이 때렸는데 고더 이게 아닌데 하고 깨달았다고 한다. 차승원 역시 나름대로 몸짱으로 유명한 데다 몸 만드는 프로를 진행해본 경력이 있지만 격투가와 일반인의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준 예다. 2013년부터 유명 외제차 브랜드인 마세라티의 홍보 모델로 활동 중이다. 영화 독전에서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를 타고 등장하기도 했다. 2013년 2월 무릎팍도사에 일본 아이돌 SMAP의 쿠사나기 치유시 출연했을 때 화력 지원을 하러 온 차승원이 본 데스티인 초난장보다 더 방송 비중이 높게 편집, 방영돼 한동안 비난에 시달려야 했다. 둘 모두 한일 합작 연극 홍보 차원에서 출연한 것인데 전체적인 내용도 빈약하기 짝이 없었고 외국 손님 모셔다 놓고 이게 무슨 짓이냐는 말만 들었다. 청해 지내온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사랑의 열매에 1억 원을 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자신의 아버지가 차승원이 사는 빌라 경비원이었다는 한겨레 기자의 글이 알려졌는데 오가며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명절 때 용돈 챙겨주고 CF 찍고 받은 맥주를 선물하는 등 경비원에게도 인단적으로 대한 일이 알려지면서 호감도는 더 상승했다. 롯데리아의 강정버거 모델로 활동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래저래 패러디되었다. 1달 반 정도 롯데리아에 서식하면서 강정버거 차승원 아트만 만든 사람도 있었다. 과거 가을에 멤버 박준영과 사이가 안 좋았던 적이 있다. 우연히 두 사람이 화장실에서 마주쳤을 때 차승원이 박준영을 동생인 줄 알고 야준 하면서 반말로 응대했는데 이에 박준영이 야, 난 너보다 형이야 라고 외쳤다고 한다. 사실 박준영이 1969년생으로 차승원보다 한 살 형이니 맞는 말이지만 고등학생 때 데뷔한 차승원과 다르게 30이 넘어 데뷔했는데다가 초창기에 1974년생으로 나이를 속이고 활동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었다. 당연히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차승원이 어린 놈이 개념 없는 행동을 한다며 꽤나 열받아서 상당 기간 냉랭한 관계를 유지했으며 훗날 서로 간의 오해를 풀어 현재는 원만하게 지낸다고 한다. 미니언즈 더빙판에서 나레이터를 맡았다. 627 대첩 당시 베스트 댓글로 차인표는 머리를 36회 감고 차승원은 타이어를 40번이나 갈았다는 내용이 화제가 되었다. 야구 중계 당시 차인표가 출연한 TS 샴푸 광고 송출 횟수와 차승원이 출연한 한독타이어 T, STATION 광고 송출 횟수를 뜻한다. 22세라는 너무나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해서 한동안 마음을 터놓고 지낼 친구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래도 예전부터 친구를 꼽자면 70년생 동갑내기 유해진이라고 삼시세끼에서 언급했다. 그 외 성지르도 친한 사이이며 실제 승승장구에서 몰래 온 손님으로 성지르가 오기도 했다. 어지간하면 모든 채소를 다 먹긴 하는데 쑥갓은 안 먹는다고 한다. 쑥갓도 못 먹으니 이보다 향이 더 센 고수는 자동적으로 못 먹을 확률이 크다. 삼시세끼에서 말하길 먹으면 사람 돼서 안 먹는다고 한다. 삼시세끼 시리즈에서 볼 수 있듯 요리를 매우 잘한다. 그냥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특별히 계량 없이 넣어도 요리에서 무슨 맛이 나올지 알 정도였다. 한식뿐만 아니라 오븐도 없던 곳에서 아궁이를 개조해 임시로 만든 화덕에서 빵까지 만들어내고 두부까지 만들며 어촌편에서는 마치 많이 해본 듯 유해진이 잡아온 생선들을 잡아 회도 뜨고 문어 손질, 장어 손질 등 상당히 능숙한 솜씨를 보여주고 시즌마다 여러 재료로 김치를 만드는 모습까지 보인다. 덕분에 삼시세끼 내 포지션은 안주인이었으며 당연히 바깥 양반은 유해진이었다. 2020년 후반기에 지금까지 주로 해왔던 헤어스타일을 단발머리 스타일로 바꾸고 본인의 트레이드마크인 코수염도 미는 등 파격적인 이미지 변신을 했다. 영화 귀신이 산다에서 달 600마리와 촬영 후 조류공포증이 생겼다. 2014년까지 B형으로 알고 살았으나 딸 예니가 A형이어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 AB형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며 참고로 아내 이수진 씨의 혈액형은 O형이라고 한다. 이에 다시 혈액형 검사를 한 이유는 아내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는 이유였다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B형과 O형의 사이에서는 A형이 나올 수가 없다. 당시엔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게이와 같은 동성애자들에 대한 취급이 좋지 않았다. 지금도 썩 좋지 않긴 하지만 그래도 홍석천 같은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희화화되는 개그 소재로라도 편하게 쓰일 수 있지만 당시엔 게이가 정신병자와 동급으로 취급될 정도였다. 지금이야 김예수의 진행 실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지만 김예수의 플러스 이후 초창기에는 토크쇼 진행에 미숙하여 전임자였던 이승연과 비교당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보도 MC로 들어온 차승원이 이를 잘 메워줬기 때문에 PC통신 게시판에서는 김예수가 아니라
차승원의 플러스 U라고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는 반응까지 있었다. 이런 반응은 1999년에 방영했던 MBC 주말 연속극 장미와 콩나물에서 두드러졌다. 차승원의 경우 캐릭터성이 뚜렷한 대역에서 강점을 보이는데 이 드라마에서의 셋째 아들 배역은 거의 생활연기 위주였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밋밋한 감이 있었다. 한국에선 이런 경우가 아직 흔치 않지만 할리우드에서는 짐 캐리, 아담 샌들러나 멜리사 맥카시, 크리스틴 위그와 같은 코미디 전문 배우들이 전국 배우로서 실력을 인정받는 경우가 꽤 흔한 편이라 그게 잘 녹아들 정도로 코미디 연기를 잘 소화할 경우 다른 장르에서의 연기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다만 리베라, 매도 흥행에는 참패했다. 서울 관객 53만을 모아 나름 성공하지 않았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거액이었던 45억 원을 투입한 작품이었다. 시청률은 낮아도 연기력은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MBC 사극의 종말이라고 불린 화정에선 광해군 역으로 화정 초중반부의 시청률을 거의 혼자 이끌었다. 2018년 여름에 개봉한 독전은 500만 관객을 돌파했고 차승원도 인상 깊은 연기를 보여주었지만 캐스팅 목록상으로는 조연이 아니고 카메오다. 한술 더 떠서 거기서 피자도 만들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만든 어묵과 핫바는 나영석 PD가 대박이다라고 극찬할 정도로 맛있었다고 한다. 삼시세끼에서 게스트로 온 이광수가 닭을 사오자 그걸로 치킨을 튀겨내거나 유해진이 통발로 큰 문어를 잡아오자 문어를 넣은 짬뽕까지 만드는 등 못 만드는 요리가 없다. 손질이 어려운 대형 참돔이나 붕장어, 문어 등도 모두 차승원이 손질에다가 요리할 만큼 실력이 뛰어나다. 일례로 스페인 편에서 손님용 저녁 메뉴로 닭볶음탕과 삼겹살 구이를 만들었는데 손님이 오지 않자 출연진들이 먹을 만큼을 덜어낸 후 나머지를 제작진에게 저녁 식사로 먹으라고 줬다. 식사가 끝난 후 주방에 들어갔던 차승원은 제작진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먹은 현장을 보고 경악했다. 차승원은 출연진뿐만 아니라 게스트, 제작진을 비롯한 주변인들을 늘 챙긴다. 삼시세끼에서 유해진이 잡은 대형 참돔회를 저녁 식사 삼아 3명이서 먹고 워낙 큰 참돔이라 살이 많이 남으니 제작진들에게도 맛보라고 나눠주고 다음날 게스트로 온 이광수에게도 조금 먹어보라며 남겨둔 참돔회를 꺼내 대접했다. 문어짬뽕을 만들 때도 뭘 그렇게 많이 하냐는 유해진의 물음에 아니 뭐 우리만 먹나? 라고 답했고 손호준이 5년 전에 짬뽕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할 때 나영석 PD가 그때 사실 조금 충격받았거든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아 오래전부터 이랬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형 따라 마야로에서도 직접 요리를 해서 스태프나 체험을 도와준 현지인들을 대접하면서 이 명성을 이어갔다. 예수의 양아버지인 나자렛의 성 요셉, 자신의 아이가 아닌 아내의 성모 마리아의 아들을 자신의 아들처럼 길렀다는 점에서인 것으로 보인다. 차승원이 찬호와의 친부가 아님에도 방송 등에 출연해 마치 친부인 것처럼 말의 명예가 훼손됐다라는 이유로 소송을 걸었다. 참고로 찬호와가 차승원의 아들이 아니라는 루머는 2000년에도 돌았다. 그런데 막상 차승원의 동네에서는 찬호와가 차승원 아내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소문이 돌았다. 둘은 92년에 결혼했다고 하는데 이때는 차승원의 커리어 초반으로 이미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 그런데 이 시기에 잘못하면 커리어를 접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하고 속도 위반을 저질렀다고 주변을 속인 것. 시대가 많이 변한 지금도 속도 위반 결혼을 좋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는데 더욱 보수적이던 90년대 그냥 속도 위반도 아니고 무려 미성년자로서 속도 위반. 그런 거짓말은 진짜 커리어 박살날 각오를 해야 한다. 영국 배우 데이비드 테넌트 역시 결혼하면서 아내 조지아 모펫의 아들을 자신의 큰아들로 입양한 사례다. 사실 이건 90년대 당시에 유행하던 지금으로 따지면 아재 개그다. 외국에서 사고치면 스미마생 해야 한다는 것이며 당시 어린이들 사이에선 숫자 노래에서 일일 일본 놈인 김일성이란 정체불명의 가사가 돌아다닐 정도였다. 이 특집에서 그 유명한 말 좀 그만해가 나왔다. 사실 여기에는 김태호 PD의 입김이 있었다. 김태호 PD가 촬영에 앞서 차승원에게 어떤 차량에 반드시 타라고 권유했고 그것이 탄광 가는 차량이었던 것이다. 물론 드라마에선 대본의 힘으로 차승원이 이겼다. 꼭 부유층이 모여 사는 아파트가 아니라도 경비원을 하인 취급하는 무개념한 사람이 적지 않은 걸 보면 부유층으로 더 자만해지기 쉬운 차승원이 이렇게 대한 건 인간성을 확실히 입증해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강정먹어 아트 시초자다. 차승원은 모델 데뷔 시기까지 하면 박준영보다 10년 이상 앞서고 배우나 심지어 방송 경력으로 봐도 선배다. 까마득한 후배인데다 공개적으로 74년생인데 실제 나이는 자기보다 형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